이리 오너라 이리온. 코로나의 한가운데서 오늘 발간한 자료에 있어서 마스크 쓰고서 진행합니다. 이제 의무화기 때문에 제가 아크릴판도 주문했는데 그때도 껴야 되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통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좀 소리가 더 웅웅거릴 수 있어서 그게 걱정이지만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이제부터는 상당히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래 다시 돌아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하면 결국 우리의 관심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야겠다. 좋은 기업이 좀 리즈너블한 프라이스, 합리적 가격이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좋은 기업의 조건은 3분기, 4분기에도 좋아지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업들을 돌려보니까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이 상당히 견고하다, 실적들이.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도 크게 타격 먹긴 할 테니까 수출 쪽에 관련된 또 음식료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맞죠? 그게. 네. 그래서 오늘 음식료 업종 총 몇 기업이 몇 개죠? 9개 정리했습니다. 9개죠. 9개. 그리고 여기 오늘 대상이라고 신규 커버리지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오래간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결국 좋은 기업을 찾아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는 날 사가지고 포트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확보된 현금을 갖고서 좋은 기업이 합리적 주가에 있는 게 무엇이 있냐, 그거 찾는 과정일 것 같고요. 저번에 정홍식 연구원이랑 같이 했던 것도 다나와랑 삼형전자 얘기했었는데, 그것들도 좋은 기업이니까 계속해서 시장 흔들릴 때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음식료에서 딱 뽑는다면 어떤 기업들 있어요? 지금 탑픽 제일제당이랑 진로까지 뽑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일제당이랑 진로까지 탑픽으로 뽑고 있고, 관심 종목 좀 붙이자면 풀무원, KTNG, 삼양식품, 대상 이런 가공식품 쪽 좀 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갑자기?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네. 벗고 하기는 좀 그렇고 수고해야겠지. 해도 코너를 내놓고 하십시오. 그러면 합시다. 그럼 음식료 쪽. 예. 네. 실발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급하게 낸 자료라서 크게 상반기 실적 리뷰랑 하반기 좀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 주 화수목금 4일만에 썼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쓴 자료라서 그거 반영된 시각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실적 리뷰에 대해서는 6페이지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음식료 업체들은 2분기에도 전반적으로 1분기랑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면서 상반기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간편이나 즉석, 냉동식, 아니면 라면, 간식 등 가공식품 위주로 여전히 내식 수요가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일제당이라던가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이런 주요 대형 가공업체들이 2분기에도 이익 증가를 상당폭으로 이어갔고, 이런 상반기 음식료 주요 업체들의 실적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은 이게 프리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3페이지 보시면 그림 11번이 지난 음식료가 걸어온 기업인 이제 발자국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해외 드라이브가 주가를 견인하는 흐름은 10에서 15년기의 상승기랑 똑같지만, 이번 상승기 때는 중국 단일 시장 영향이 다소 분산되고 미국 시장이랑 기타 시장 영향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출 모멘텀이라도 예전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1, 2분기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모션이 아직까지 여전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판관비가 감소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가공식품 업체 전반이
여전히 경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수요 나오는 대로 맞추는 외형 성장에 더더욱 집중하면서 가동률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특징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자면 그 19년까지 이어진 대규모 투자가 대체로 마무리되어서 KPX가 3분기 연속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이거 알 수 있듯이 투자 비용 역시 축소된 모습이 확인되어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좋은데 네. 아침 모닝 미팅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올해 너무 기고 아니야? 올해 실적들이 내년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트 2 그 하반기 시각에 이따 그런 얘기를 하고. 네네. 네. 지금 해요? 바로? 네네. 정리를 나도 그게 제일 해뒀는데요. 걱정이에요. 좋긴 알겠는데 올해 그래서 오히려 좀 올해 덜 나오고 내년에 더 좋아지는 거 있나 그게 궁금한데 너무 욕심이 많아. 오케이 진행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음식료 주가가 3월 저점을 찍은 이후로 한 7월 중순까지 계속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조금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향후 그러니까 상반기 때 폭증했던 그 성장률만큼 하반기 때 나와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20년도에 잘 나오는 거 이미 거의 확정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에 고베이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 기저가 높으니까 기고가 높으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랑 21년 방향성에 따라서 약간 음식료의 센티먼트도 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상반기 실적 호조를 보였던 기업들이 하반기랑 21년에도 쭉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실적 나오기 전이랑 약간 직전에는 그 뭐 프레시웨이라던가 이런 식자재 유통 그리고 급식 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바닥을 찍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약간 이런 시기는 밀렸다고 판단을 하고 보니까 CJ 프레시웨어도 빼버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약간 역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내년을 좀 바라보자는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런 뭐 급식 및 외식 이런 쪽보다는 여전히 가공식품이 아직 좋을 것이다. 그래서 좋았던 기업이 계속 좋아진다. 이런 컨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지금 상반기 때 모멘텀이 올라왔던 기업들이 크게 4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4가지 특징이 그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 전략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멘텀 타서 이제 내년까지 쭉 간다 이런 의견이고, 이 4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그 해외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거는 기업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내식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믹스 이런 걸 보유한 기업을 들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B2B에서 B2C로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기업 이렇게 들 수가 있고, 네 번째로 MS 좀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 22페이지 표 9번 보시면 올해 음식료 관련 주요 수출 성장 품목 실적 이렇게 20페이지 표구. 네, 좀 길게 나타내놨어요. 원래 음식료에서 수출 품목을 볼 때는 한 5-6개 정도 원래 계속 보던 품목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상반기 때 예상치 못한 품목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다 잡아내려고 그 4자릿수 분류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전체 내림차순에서 하나하나 골라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담배 관련해서는 그 아시다시피 KTNG 수출 관련해서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잘 되네 KTNG가. 네. 예상외로 김치랑 두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직전에도 좀 올라온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고, 좀 이제 특이한 건 삼계탕 이번 YOY로 70%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조제 보존한 육류도 많이 성장을 했고, 이 육류 성장에 따라서 단백질, 농축물, 두부 이런 것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가공식품 쪽에 찌거나 삶은 쌀, 튀긴 쌀, 이게 그 이제 국내에서 많이 사 먹는 쌀 가공식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폭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라면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가는 걸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상외로 뭐 식초류라던가 유지류, 소스류 이런 부분 많이 올라왔고 이게 그 아시는 대상이라던가 CJ 뭐 그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좀 작은 기업들 중에서 샘표식품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아까 김치도 얘기했지만 네. 아까 오늘 이번 친구 인식했는데 내가 자꾸 대상 물어봤었잖아요. 네. 대상도 김치를 하더라고. 네네. 미국에서. 네네. 맞나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냥 이번 애니셋해서 그렇지만 대상이 멀티플 엄청 싼데 왜 그런 거야? 혼자 음식료 피가 보통 10배 다 넘지 않아? 10배에서 15배 좀 이건 한 6배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대상은? 맞죠? 네, 좀 장기적으로 이제 저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어요. 나는 그냥 싼 거 요즘 좀 샀다 보니까 네. 대상이 나오길래 이건 이따 얘기하고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생각 외로 예상치 못했던 품목에서 수출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 품목을 하반기 때도 보자. 이런 컨셉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종목별로는 제가 리뷰 자료 때 이미 썼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하나 체크를 해줘요. 왜냐면 음식료가 내 생각에는 일단 지금 주식을 포트를 갖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뭘 골라서 좀 넣어놔야 될 것 같거든. 음식료는 지수가 있더라도. 그러면 실적 나왔으니까 리뷰했지만 한번 CJ 제일 대상부터 한번 쫙 한번. 네. 그래서 저는 그럼 좀 밸류가 싸다고 생각되는 거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제일제당이 제일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 많이 올랐지만 상당히 싸게 보는 네. 거, 싸다고 보는구나 이걸.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그 전에도 이미 멀티플이 싼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도 멀티플이 약간 싼 상태고 거기에 관련해서는 그 32페이지 그림 37번 예전부터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EBITDA? 네, 보면 그 현재 주가가 계속 2배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18년 이후로 순차입금이 계속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현재는 순차입금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이 갭을 좀 줄여나가는 추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적 쪽에서 식품이라던가 바이오 이런 쪽에서 잘 나올 건 확실한데 그럼 이것 그 예상외로 재무구조 쪽에서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 이런 그 개념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좀 정리를 하자면 식품 쪽으로 이제 국내 쪽도 HMR 때문에 잘 나오고 해외 쪽도 슈완스 그리고 미국 법인 그 시너지 효과 하반기에 기대되면서 잘 나올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싼데 해외 쪽 성장이 나오니까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물론 싸기만 하면 좋지 않은데 그래서 CJ 제일당은 2, 3년 한테 해외 성장 쪽이 좋네요. 제 데이터 봐도. 네, 해외 비중이 좀 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번 컨콜 때 설명을 들었던 것 중에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하도 수요 우위 상태다 보니까 국내보다 좀 더 심한 수요 우위 상태다 보니까 경쟁 뭐 판관비 이런 쪽으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마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때 수요를 맞춰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 제당 측에서는 그 슈완스 DLD 모델인가 그런 즉시 배송 그 모델을 사용해서 경쟁사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식품은 여기까지고 바이오도 지금 글로벌 축산 시장이 계속 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분기까지는 마진이 좋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제일당이 싸더라고 확실히. 네. 뭐 제당이랑 비슷한 컨셉으로 제가 이번에 대상을 새로 커버리지를 넣었어요. 대상도 싸죠. 네, 사업부를 보면 풀무원이랑 겹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제당이랑 겹치는 게 좀 있는 그런 모양의 기업이고 크게 식품 쪽이랑 그리고 소재 쪽 나뉘는데 식품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라던가 아니면 뭐 소스 이런 거 파는 기업이고 소재 쪽에서는 그 제당 바이오 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분당이라던가 라이신 이런 거 파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커버리지를 넣으려고 했는데 계속 그 미팅이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넣었어요. 대신 그 1분기 프리뷰 때 제가 이미
그때 1차 산업 위주로 약간 호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평가된 대상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그 예상대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양이고 하반기도 이런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질 이제 구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섹터 담당자 보고 자세히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딱 하나 멀티플 보니까 여기 6.6배 있는데 주가 빠지면 한 6배 정도인 것 같은데 내 거 긁어보니까 그 음식료가 보통 보니까 시장이 지금 뭐 시장도 그렇고 음식료가 한 15배 넘더라고. 네, 그 근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의 15배인데 너무 혼자 싸길래 그 제일제당도 싼 편이고 두 개가 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주가 뭐 좀 변동성 있을 때는 무조건 싼 주식 찾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크로스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 김치 공장도 뭐 내년에 돈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길래 어떤가 궁금했어요. 라이신이 어때요? 라이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전사 기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인은 아니지만 확실히 라이신 역시 그 재당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지난 몇 년간은 중국 기업이랑 많이 경쟁을 하면서 마진 빠지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용료 쪽 산업, 축산 쪽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중국 기업들이 많이 접었어요, 사업을.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하는 기업이 이제 좀 적어지다 보니까 제일제당이랑 대산이 반사이익을 2, 3분기 때 얻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캐파 확대도 해외 쪽으로 조금씩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강요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그냥 잠시 긁어온 거야. 긁어왔어. 심리학을 이렇게 긁어보면 혼자 매일 제일 밑에 있더라고. 대상이. 네네. 그래서 그런 것만 업종별로 다 뒤져보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섹터 담당자들 하나하나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대상을 다른 회사 자료를 좀 읽어봤죠 주말에. 그랬더니 몇 가지 좀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김치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길래 대상 김치를 많이 먹나? 나는 김치 잘 안 사 먹어봐서 잘 모르니까. 저는 대상김치도 먹었고 녹즙 이런 거 먹어요. 우리가 저 마스크 쓰니까 아무래도 서로 표정을 잘 못 보니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요. 계속 그 두 개는 좀 싼 기업이고 원래 근데 제일 음식료 에너지 좋아하는 종목들이 하이트 진로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네. 진로 쪽으로 넘어오자면 29페이지부터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컨센보단 잘 나왔어요. 이게 이제 컨센이 이제 실제 형성될 그 실적보다 살짝 낮게 형성되는 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잘 나왔고 그 제가 527억 잡았는데 이거는 그 하반기 가이던스 그 연간 마케팅비 가이던스 기업에서 준 거를 다 반영하진 않았어요. 이게 연초에 그 마케팅비를 2,200억 쓰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준 게 있는데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봤을 때 상반기 한 300억 정도 덜 썼고 이거를 뭐 마케팅비 가이던스 줄일 거냐 아니면 하반기 더 쓸 거냐 물어봤을 때 하반기 때 더 쓰겠다고 기업에서는 이제 말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 더 쓴다는 부분이 상당히 폭이 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이걸 다 쓴다 하면은 하반기 때 약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은 2분기를 마지막으로 몇 가지 베이스 효과가 사라지는 구간이에요. 3분기가. 뭐 대표적으로 작년 리베이트 비용 관련해서 반영했던 것도 2분기였고 그리고 그 경쟁사 일본 불매 관련해서 그 베이스 효과 적용되는 것도 2분기까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베이스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간 3, 4분기 성장 부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저는 물론 이제 베이스 효과 사라지면서 약간 성장 둔화될 수 있는 건 맞지만 지금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있고 이건 2분기까지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주류 기업들은 가동률 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동률 봤을 때는 확실히 판매량이 안 빠지고 강세를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멀티플이 좀 비싸죠? 이게 성장은 있지만 비싸긴 한데 이게 다른 음식료 업종에 비해 비싼 거지 다른 주류 업종에 비해서 그렇게 그치? 비싼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다음에 뭐 요즘 많이 말했던 게 KTNG 많이 말하지 않았었나? 네.
KT&G도 하반기 때 그 수출 위주로 많이 기대를 했었던 기업이고, 근데 아무래도 그 언제쯤 수출이 시작될 거다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1분기, 2분기 때 좀 많이 샜던 부분이 있었어요. 타 업체 쪽에서. 그래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그 반영된 폭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KT&G도 그 장기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컨콜에서는 그 PM이랑 그 수출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을 곧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세한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풀무원 좋아했었는데 좀 그렇더라고. 네, 여기가 이번에 꺾였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해외가 굉장히 좋았는데 급식 및 외식 이런 외식 쪽 관련해서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좀 많이 타격을 입었고 이것 때문에 전사 매출이 좀 깎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해외 식품 흑자 전환한 게 생각보다 엄청 빨리 됐어요. 그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 원래대로라면은 빨라도 4분기쯤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OP 기준으로 2분기 때 이미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해외 모멘텀이 생각보다 크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급식 및 외식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원래는 하반기 기준으로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냥 연말까지 쭉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 해외 모멘텀이랑 국내 마이너스 되는 게 서로 상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하면 싼 거 찾다 보면 안 나오더라고 풀무원은. 네. 실적이 안 따라주니까. 웬만한 거 다 엉팡.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기가 되게 불편하네. 그렇지. 음식료 콜해 보니까 어떻게 아침에도 바빴는데 컨퍼런스 콜하고 막 이러느라고. 음식료 최근에 콜하면 분위기대로 음식료에서는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죠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산업 전반으로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뭐 한두 종목이나 두세 종목에 집중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이트 진로는 너무들 많이 얘기했던 종목 같고 네.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뭔가 다른 애들 제일대당이나 대상 같은 게 싼 거 아니야? 네, 저는 그 두 종목이 좀 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단순하게 돌렸을 때 이렇게 나와서 내가 섹터 한다는 좀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요. 뭐 하여튼 어떻게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걱정이네. 그래요. 뭔가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오늘 더 녹음 못 하겠다가 불편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온.